네, 지금부터 오늘 중요한 주제 강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경영학회 신산업혁신위원장 맡고 있는 단국대 정현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경영학회 여름 학술대 이름이 통합에서 융합으로 바뀐 지가 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융합이 있지만 사실 기업과 정부와 또 이제 학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 차원이 진짜 정말 융합되는 그런 이제 융합학술대회가 아마 올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표현하고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세션에 여러분들이 아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한국경영학회는 혁신 생태계, 기업 혁신 생태계, 정부 혁신 생태계, 또 지역 혁신 생태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제 세션은 지역 혁신 생태계를 위한 산학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주제 강연과 토론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주제 강연자와 그 다음에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실 주제 강연하실 분은 전국경제연합회 지금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김병준 회장님이십니다. 김병준 회장님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최근 양력을 한번 말씀드리면 20대 윤석열 후보 선대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인수위 때 지역균형발전 특위위원장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을 하시고 또 전국경제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귀중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늘 발표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론자 두 분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원수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맡고 계시고 또 특별히 한국행정학회 전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한국경영학회 전 회장님이신 고문이신 성균관대학교 김용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김용준 교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강연을 20분 정도 내외로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토론자가 간단하게 토론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준 회장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강연을 해 주실 김병준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병준입니다. 우선 제가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회 행사에 와서 말씀을 드리려면 사전에 원고를 잘 써서 그 원고를 나눠드리고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것이 그게 저 역시 학자로서의 당연한 도리고 또 예의고 또 그것이 일반적인 규범이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글을 쓸 시간이 사실 부족해가지고 안 그래도 김재구 회장님한테 제가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 했더니 글을 안 써도 좋으니까 일단 하여튼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반은 제 잘못이고 반은 지금 김재구 회장님 잘못입니다.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학술적이고 아주 이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기보다 우선 제가 1990년대 초에 우리 한국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사례로 이야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의 지역 사회에서 산학정이 서로 분리돼서 서로 협조가 안 되고 분리되어 있는가 하는 그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에 제가 어떤 잡지사에 부탁을 받아가지고 여천시에 가서 여천시에 하도 이 민원인들이 시장실을 거의 1년 내내 점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한번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90년대 초에 여천시를 이제 갔습니다. 당시에 시장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지금은 여수시로 합병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여천시가 따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시장이 나중에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이만희 그 씨가 이제 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시장실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역시 이제 민원인들이 다 전부 이제 장악을 해 있고 그래서 시장 보고 저 왜 이렇게 저러냐 하니까 365일 거의 저 민원인들이 시청 광장부터 시작해서 시청에 시장실 로비 들어간 입구 다 점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 오염에 관한 이제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건데, 제가 당시 시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봤어요. 해보니까 참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여천 석유화학공단이 거기에 이제 여천에 들어와서 지금 여천공단이 형성돼 있죠. 그 형성돼 있는 게 언젠가 하면 1960년대하고 70년대에 좀 형성이 됐는데 대체로 보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서 그 여천공단이 다 조성이 된 겁니다. 조성이 됐는데 그 공단에 있는 남해화학을 비롯한 그 회사들이 전부 사람을 어디서 뽑아오는가 하면은 서울서 뽑아오는 겁니다. 그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원들까지 다. 왜 그러냐? 여천을 중심으로 한 바로 옆에 순천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사람을 아무도 길러내질 않는 거예요. 특히 화학공단에 하면은 화공과가 있어가지고 화공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양산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참 지역하고 통합도 되고 좋을 텐데 서울서 전부 그 엔지니어고 사무원이고 전부 서울서 다 내려가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은 취직을 하는데 취직하는 게 주로 어떤 게 취직하는가 하면 제일 정말 잘하는 취직만 가면 일반 그냥 이 사원 보조하는 그런 복사하고 심부름하고 하는 그런 정도. 아니면 대부분 청소부나 수의나 이런 걸로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천공단에 온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기술자들, 일반 사원들은 여천공단 안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완전히 지역사회하고 분리되어가지고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거의 새로운 계급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공장에서 나는 폐수로 인해가지고 어업은 방해를 받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여기서 길러낼 길이 없느냐라고 했더니 그 화학공장의 공장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답답해 죽겠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뽑았으면 좋은데 도대체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남대학과 순천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그 유사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을 오히려 서울로 불러가지고 서울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화공교육을 시켜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취직시키고 있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거의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역사회에서 산업체와 그다음에 대학과 또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협조가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매일같이 지방정부는 거의 매일같이 데모에 시달리고 시위에 시달리고 심지어 이만희 시장이 당시에 이야기하는 게 잊혀지질 않습니다만 심지어 어떤가 하면 그 폐수에 의해서 어업에 손실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중앙부처의 환경부에서 와가지고 뭐 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이 나왔는데 어떤 집에는 얼마 보상이 나왔는가 하면 2,000원, 3,000원, 7,000원 이렇게 보상이 나왔다. 자기 시장이라도 이건 용납이 안 된다. 이래 놓고서 어떻게 말하자면 자기 시장 보고 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감당하라고 하는지 자기는 할 수가 없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적절한 지방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그다음에 지역대학에 적절한 권한이 주어지기 전에는 지역사회에서 산학적 협동이나 그 연계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매일같이 가서 중앙정부 쳐다보면서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도리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분권이 안 돼 있으니까 여천시의 당시의 시장은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가가지고 자기가 뭐까지 했는가 하면 자기가 그 여천 그 앞바다에 그 흙을 떠가지고 오히려 일본에 있는 연구소에다가 보내가지고 이 오염이 얼마만큼 심한지를 자기가 스스로 가가지고 보냈다는 겁니다. 목이 잘릴 생각을 하고 했더니 오염이 상당히 심하다 해서 그걸 가지고 환경부 가서 크게 이야기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싸움하듯이 하니까 그나마 보상액이 조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올라간 게 얼마인가 하면 불과 이제 몇만 원, 뭐 5만 원, 6만 원 집집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적게 나오는 집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면서 뭔가 하면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산학정이 서로 연계를 해서 지역에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지역에서 오히려 다들 힘을 합쳐 가야 되는데 분권이 되기 전에는 안 된다. 지방정부 아무 권한이 없죠. 그 다음에 순천대학을 비롯한 대학은 학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중앙정부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다 틀어지고 있었죠. 전남도도 마찬가지죠. 전남도도 모든 권한을 다 전부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산학정이 연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 분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육 부분이든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일반 행정이든 그래서 그 권한이 적절하게 주어졌을 때 지역에서 협력 체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방 정부가 도대체 권한이 지금도 뭐 우리가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 정부에 맡겼더니 지방 정부가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일을 처리를 못 하고 지방 정부에 무슨 영향이 있어서 우리가 지방 자치를 하고 지방 분권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한국은 아직까지 지방 자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 자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지방 자치를 뭐 했는데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올바른 의미의 분권과 지방 자치가 한국 사회에서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밥값을 결정을 못합니다. 왜 밥값을 결정을 못하느냐? 그 출장 갔을 때 밥값이나 숙박비는 지금 행안부가 만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밥값을 자기들이 결정. 아니, 자기 서술의 밥값조차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 지방자치가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그게 지방자치가 아닌 거죠. 아직도 여전히 말하자면 그 중앙정부의 집권체제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방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안 돼. 권한을 주면은 엉망으로 사용할 거야. 밥값을 결정하라고 하면은 가서가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호텔 가서 밥 먹고 막 그럴 거야. 그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행위인가 하면은 사실은 그렇죠. 지방의원이 마음대로 밥 먹는 걸 그 주민들이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당연히 가가지고 주민들이 호텔에서 밥 먹고 밥 비싼 밥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먹으면 지금보다 더 음한 걸로 그 잣대로 밥을 얼마 먹었나 주민들이 그냥 보죠. 시장의 단체장에 성룡차를 얼마 전까지 규제를 했습니다만 왜 안 풀어주느냐 하니까 그것도 규제 풀어주면은
가서 벤츠 타고 다니고 뭐 5000cc 타고 다니고 막 타고 다니거든. 한번 타고 다녀 보라고 그러죠.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권을 안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을 너무나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말하자면 그 어떤 그 참여 역량이나 자치 역량을 그냥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집권적 사고와 그다음에 국가제의적 사고가 지금 우리의 이 지방자치나 분권 같은 것을 막고 있고, 그래서 대학도 일일이 가가지고 정원이나 그런 것을 다 정부가, 중앙정부가 여전히 통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의 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업이 움직이는 것도 다 통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지금 동시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저는 바른 길이라고 보고서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하나 제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경험하고 본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서 델라웨어 주에서 공부를 해서 델라웨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델라웨어의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가면 어느 주에다가 회사를 설립할 거냐 했을 때 제일 선호하는 것이 델라웨어 주에 가서 기업을 설립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델라웨어는 연방제 국가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권한을 지방 그 주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뭐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을 한다. 우리 지금 제한을 하고 있죠. 대주주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죠. 델라웨어주 그런 거 없습니다. 대주주의 아예 그것은 뭔가 하면 그 기업의 자율권에 속하는 것으로 놔둡니다. 이사회 구성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중앙정부가 다 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델라웨어주에서는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 이외에는 뭔가 하면 자체 정관으로 기업이 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우리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그 나라는 감사위원회 구성도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하고 주주들이 알아서 할 권한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기업에 관한 쟁송이 있으면은 그 회사법이 굉장히 관대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회사법을 회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회사법을 다루는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기업이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고 있는가 하면은 거의 미국 500대 기업의 60% 정도가 델라웨어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출신주죠. 거기서 돼 있고 델라웨어 상법이 그다음에 회사법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들여다보고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런 회사법이 돼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법인은 거기서 설립해놓고 영업행위는 딴 데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본사는 델라웨어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일은 뉴욕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로스앤젤레스 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백오피스만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하다 보니까 델라웨어는 어떤가 하면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업이 옮겨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냥 아예 통째로 옮겨온다든가 체이스 맨하탄의 그 카드 디비전이 통째로 옮겨온다든가 이렇게 지금 옮겨오는 겁니다. 옮겨오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역시 이제 인구가 뭐 다른 데도 불어나겠지만 델라웨어 인구도 대부분은 상당히 이 소득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그 지식 수준도 높은 인구들이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델라웨어의 인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50만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100만에 가깝더라고요. 제일 가장 작은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주가 말하자면 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미국의 델라웨어 정도가 아니라 그에 조금이라도 그에 유사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은 주가 아마 자기들이 어떤 형태로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게다가 인적 자원을 길러내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말하자면 그 대학에다가 지원을 해서라도 관련된 인력을 키우려고 할 거고 관련된 연구를 키우려고 할 거고 제가 졸업한 그 델라웨어 대학에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화공가가 엄청나게 셉니다. 왜 화공가가 세느냐? 거기 듀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듀팡이 있기 때문에 이 델라웨어 화공가가 소위 세계 3대 화공가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의 그걸 받았냐? 그 보수가 정치학과 교수가 평균 연봉이 뭐 그 당시에 한 5만 불 뭐 이런 정도 연봉이 이렇게 될 때 화공과의 교수 중에서는 100만 불 이상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100만 불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뭔가 하면 대학이 알아서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서로 견제를 해서도 안 되지만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연봉을 갖다 20배를 더 받을 수 있어. 당장 이의 제기하지만 거기서는 그 사람이 응당 그런 말하자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100만 불 주는 데 대해서 오히려 과교수들이 전부 합쳐가지고 그런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 그래서 듀팡하고 산학협력을 하면서 엄청난 연구 성과를 내고 세계적인 그 화공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이게 불가능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대기업을 갖다가 지방에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뒤지지 않습니다만은 설령 뒤지고 그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어떤 그 상품에 대한 그 브랜드의 그 소유권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생산은 결국 어디서 하는가 하면 한국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 같은 것만 해도 모더나가 자기들 모더나에 관한 자기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만들기는 지금 한국의 삼성이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화장품들이 온갖 개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만 그 화장품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우리 콜마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강한 국가인데 엔지니어링이 강한 국가라는 것은 사실은 그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은 제조업 분야의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은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 가능한 한 토지 가격이 싼 쪽에 가서 생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을 하고 가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는가 하면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SK가 구미 5공단에 땅을 거저 준다고 해도 거길 못 가고 용인에서 그 비싼 땅을 얻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거기 지금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굳이 거기 자리 잡는 이유가 인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인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지역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인력 양성 시스템과 연계가 돼가지고 그 인력만 지역이 생산해낸다면은 충분히 가서 그 대기업 중심으로 지방으로 유치해내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를 이것을 누가 맡고 있느냐?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털어쥐고 거기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지역 차원에서 협의가 안 되고 결국은 가서 인력 양성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인수위 때에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는 결국은 이것은 분권의 문제와 아주 직결이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분권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정을 상당 부분 시도로 줘서 시도가 지역의 산업체와 연계해서 그 생산을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가지도록 하고 대학에도 정원에 관한 학과 신설에 관한 그런 자율권도 좀 더 주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산학 정의 서로 협력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혁신을 지역 단위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이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그 이야기는 그러면서 뭐 기회발전 특구니 이런 것을 다 내놓고 지금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챙겨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 그 말씀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은 우리가 지방 분권에 대해서 분권 산학 지역에서의 산학정의 그 어떤
협력과 그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분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한다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지방정부가 능력이 안 되고 지방정부 안에 하면은 부패 구도도 심하고 지방의원들 쳐다보니까 한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지방자치라 지방분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만 하더라도 지방의원들의 지금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방자치는 한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분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들 주변에 있는 뭐 비서 뭐 아니면 옆에 정말로 그 지역사회에서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공천 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치를 자치 같지 않은 자치를 하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지. 제대로 된 분권 체제를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분권 후보완 체제로 가야 된다. 분권을 해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전 대한민국 국민 위대합니다. 지방정부가 엉망으로 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 왜 엉망으로 되느냐?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느끼는가 하면 행안부가 하고 대통령이 하고 중앙정부가 컨트롤해서 그거 바로잡아야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아예 권한을 놔버리면 지역 주민들이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아마 감시 감독도 더 철저해지고 참여도 더 늘어나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나 분권이 저는 언젠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리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분권이 중요한 우리의 그 과제 중에 하나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깐 자리를 조금 설치하겠습니다. 네, 잠깐 토론자분들 단상으로 잠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신속하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일단 두 분의 토론자가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김병준 회장님이 간단하게 답하면서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토론자 한 분은 이제 행정학회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나 또는 뭐 지역 자치 이런 입장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용준 교수님은 이제 경영학자시기 때문에 학계를 대표해서 또 이제 기업 쪽 사이드를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원수견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의 원수견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오후 6시에 그 보스턴 AOM에 다녀와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정신이 없는데요. 제가 경영학회 이렇게 미국 경영학회 그다음에 한국 경영학회에 이렇게 연이어서 오는 거 보니까
아주 큰 행운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늘 김병준 교수님께서 회장님께서 이제 그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행정학을 하다 보니까 좀 정부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방 소멸 시대고요. 시군구의 66%에 달한 155개 지역이 이제 지방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이 지역 균형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간에 많은 정부에서 이제 이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편한 진실을 몇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시도해왔던 지방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방교부금이나 국가균형 발전 특별 회계 규모가 커지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1년에 1조씩 10년 동안 지방소멸 기금을 퍼부으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공모 방식의 찍어내기식 방식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방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남아 있을까요? 정부 주도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는 특구 정책으로 지방으로 기업들이 이전을 할까요? 지금까지 균형 발전 전략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유인 구조에 익숙해 있는 기업들에게 과연 매력적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행정학과 정부만이 아니고 경영학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생태계라고 하는 거, 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 생태계, 혁신적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동안은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 생태계는 그저 행정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도시학이나 이런 데서만 하는 거라고 만약에 생각해 오셨었다면 경영학자들께서 저희들과 함께 이제는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병준 회장님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수위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는 사실은 기업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해왔던 것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거였는데요. 그 수도권 규제 강화한다 그래서 비수도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충남 삼성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삼성에서 충남과 함께 손을 잡고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력을 아무리 유치하려고 해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학교를 만들어서 그것도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고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경영학자 여러분들께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의 문제는 이제는 더 심화되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을 투입해서 지역 균형을 완성하는 일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여기 계신 경영학자들께서 가지고 계신 혁신 생태계 그리고 기업의 유인 구조 그리고 지방 정부의 어떤 유인 구조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함께 저희들과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중에서 경영학자가 해야 될 문제는 중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앞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김병준 회장님께서 그냥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돈만 넣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돈은 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사회의 이제 복지 문제나 여러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이제 돈이 필요하면은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생활의 그 인프라를 갖춰주기 위해서 적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지방 정부의 재정을 풍부하게만 해준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어떤 기업이 유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지에 관한 어떤 토지 규제에 관한 권한이라든가, 또 말하자면 토지 이용에 관한 권한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산업에 관한 권한, 이런 부분들을 지방 정부에 넘겨서 지방 정부가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인센티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 중소기업이 가지고는 절대로 균형 발전 문제라든가 지역 생태계의 혁신이 잘 안 일어납니다. 수도권에서는 가능한데요, 지방에서는 잘 안 돼요. 무엇이 내려가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대기업 중심의 어떤 구조가 짜여져야지 거기에 따라 협력회사가 같이 내려가면서 이제 이런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문화 인프라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지방 정부가 좀 과감한 토지 정책과 그다음에 산업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시는데, 교수님이 아마 해외 경험도 많으시고 또 기업 쪽도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경영학을 대표해서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균관대학교 김영준 교수입니다. 여러 학회 여러 분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올 여름을 제주 한 달 살이를 하고 어저께 여기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제주 한 달 살이 하면서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유치원 다니는 부부였습니다. 표선으로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 둘 부부가 다 다니다가 회사를 관두고 제주도의 표선이라는 아주 굉장히 외진 곳으로 와서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표선 초등학교 때문에 왔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주도 계시던 분이 아니면, 대개 제주 그러면 제주 영어 마을, 그래서 외국인 학교, 대정, 그래서 1년에 생활비나 학비가 한 1억 든다, 이걸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주도 도립 국민학교인 표선 초등학교 때문에 거기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표선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영국식 교육제도 프로그램인 IB, 인터내셔널 바칼레이라는 것을 2년 전에 도입했답니다. 그래서 그 도입한 거로 하는 실험학교라서 서울에서 본인들도 지치고 애들도 교육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일단 내려오셨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주도 또 이 남원읍이라는 데서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거를 트라이하고 있다니 대단히 놀랍다. 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아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그런 혁신적인 아이들을 도입하셔갖고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민이나 주민들은 이 혁신을 트라이 하려고 하는, 혁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생태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 회장님께서도 우리나라 주민들, 지방 주민들이 수준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지방에서도 시장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시스템으로도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금방금방 피드백이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이런 혁신을 하려고 하는, 또 기업들은 이런 혁신을 하려고 하는 준비나 그런 시딩은 잘 돼 있는데, 제가 이 친구들 이제 그 제주도를 떠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밥을 사주고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이 부부가 다 대그룹에서 과장까지 10년 이상 전문 직종을 하다가 제주도 애들을 위해서 내려와서 지금은 굉장히 해피하게 즐기고 살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여기서 어떤 기업, 어떤 일자리를 만들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영 그 제주를 떠나면서 제 뒤를 땡기고 있는데, 오늘 김병주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이런 지역 생태계의 혁신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가장 걸림돌이 중앙정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지방자치들을 제대로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 생태계의 혁신이라는 거는, 혁신은 우리가 보통 경영학적으로는 바텀업일 때 혁신이라고 그럽니다. 탑다운은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김병준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탑다운적인 이런 거버넌스 조치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뭐 어느 곳에 가서도 참 퀄리티 높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좀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준 회장님의 해안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든 그다음에 그 정부든 이 혁신이 일어나려면 다양한 그 부서 그리고 다양한 말단 조직에서부터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이 결국 그 권한을 위해서 실험이 되고 또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 정부의 혁신을 보면은 연방 정부가 만들어진 것을 지방 정부가 도입해 가지고 혁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옛날에 과거에 뭐 국방 쪽에서 이제 그런 혁신들이 좀 일어나고, 예산 제도라든가 이런 거 그거 빼놓고서는 대부분 지방 정부에서 혁신이 일어난 것을 연방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미국의 행정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작은 데서부터 실험을 통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아까 표선 초등학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표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육부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예외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학교 일부를 빼놓고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학교는 교육부가 마련한 그 지침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획일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국어 몇 시간, 산수 몇 시간, 사회 몇 시간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지금 세계 전체가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실험이 안 통하고, 지금 표선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심지어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역시 서울에 살다가 오히려 의왕으로 옮겨가지고 의왕에 있는 대안학교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보내느냐? 그 학교가 워낙 좋거든요. 부모가 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만 옮겨간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이, 서울 살던 사람들이 의왕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인가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대안학교에 있고, 교육비를 전부 자기들이 다 교사 월급부터 학교 시설에 드는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아이들당 대면서도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세종 같은 데서 그런 학교가, 공립학교가 그런 실험을 갖다가 하도록
세종시 교육청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 있는 서울서 주말 부부로 출퇴근하는 그 공무원들이 굳이 가가지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에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선택권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지 않느냐는 거죠. 세종시 교육청에 주고 세종시에 주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방정부가 오히려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오히려 좋은 주민을 유인하는 그 일종의 방법으로 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기업도 옮겨가고 공무원도 옮겨가고 그렇게 될 텐데 수많은 공무원이 아직도 지금 아침부터 출근한다고 세종시로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갔다 저녁에 돌아오고 주말이면 가족 파괴 아닙니까 사실은 주말 부부라는 게 국민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갖다가 주면서까지 이렇게 획일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험이 일어나도록 또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산학적 어떤 그 연대에 의한 혁신이건 아니면 뭐 학정에 의한 무슨 연대에 의한 혁신이건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전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세션을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위해서 산학정의 이런 좀 다른 시각들을 살펴봤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역 혁신 생태계가 기업이 하는 걸로 알았는데 기업 혼자서는 힘들고 지방 분권 또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혁신을 할 때 진정한 지역 혁신이 가능하고 또 생태계 안에서 지역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학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산학정이 좀 더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이 또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과 두 분 토론자께 박수 좀 부탁드리면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